1일 신규 확진자가 4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팬데믹 사태 이후 최악의 상황입니다. LA 지역의 확진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16,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증가에 따라 뉴욕시의 응급구조 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감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트윈데믹 사태 예방을 위해 독감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강도 폭행 용의자를 향한 경찰의 총격에 10대 소녀가 사망했습니다. 경찰의 총기 남용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44만 명을 넘어서며 팬데믹 사태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백신 미접종자는 3차까지 백신을 맞은 사람에 비해 사망 위험이 20배가량 높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검사소마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 was looking for a test about a week ago. I have symptoms, so I just wanted to make sure before I could go back to work. That's all. Make sure I'm okay to head back to work. 현지 시간 27일 기준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44만 명대로 치솟았습니다. 백신이 보급되기 전 코로나19 대유행의 정점이었던 지난 1월의 기록을 넘어서는 최악의 감염 사태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데이터 분석 결과 백신을 맞지 않았을 경우 감염, 입원, 사망 위험이 모두 높았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3차 접종자와 비교하면 백신 미접종자의 입원 위험은 17배, 사망에 이를 위험은 2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ou are 10 times more likely to be a case and 20 times more likely to be a fatality. Compared to people who are unvaccinated, you are 17 times more likely to be in the hospital. 미 방역 당국은 3차 접종까지 완료했을 경우에만 가족들과 연말 모임을 하고 대규모 파티는 취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If you are in a situation with a family setting in your home with family, parents, children, grandparents, and everyone is vaccinated and boosted, although the risk is never zero in anything.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들도 목전에 둔 새해맞이 행사들을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델타의 오미크론까지 겹치면서 미국 수도인 이곳 워싱턴 DC는 코로나 감염이 가장 빠르게 번지는 곳, 이른바 핫스팟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던 1년 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LA 지역의 확진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16,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개인 방역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하루 모두 16,5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확진자가 9,400여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하루 만에 7,000명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검사 시 양성 반응 비율도 일주일 전 8.7%에서 오늘은 배 이상 늘어난 17.6%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 검사를 받는 6명 가운데 1명은 감염됐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감염이 확산되면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도 3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각 주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로는 뉴욕이 가장 많은 6만 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tatewide, we have had an uptick in the number of positive cases, 67,000 positive cases yesterday. That's quite high.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어제와 오늘 이틀간 모두 3만 3천 명이 확진돼 누적 감염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52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겨울 폭풍으로 추워진 날씨에 약 4천만 명이 실내에서 연말 파티와 가족 모임을 보내 감염자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 텍사스가 450만 명의 누적 확진자를 보이고 있고 플로리다는 400만 명, 뉴욕이 340만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확진자 증가에 따라 뉴욕시의 경찰서와 소방서는 심각한 인력난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경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경찰 NYPD 측은 지난주 평소의 2배에 달하는 경찰관 2,700명이 결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뉴욕 경찰 측은 12월 31일과 1월 1일에 경찰관들의 정기 휴가를 전면 취소하고 모든 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소방국 FDNY도 구급차 호출 등 911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응급구조원 중 병가 신청자가 많아 인력난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소방국 전체 대원 4,000명 중 19%가 지난 25일 병가를 낸 반면 지난 주말 사이 구급차 호출 전화는 하루에 약 4,500건으로 전년도 대비 10% 증가하면서 인력 부족이 가중되었습니다. 평상시 병가율은 단 5%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소방국 측은 초과 근무 상한선을 제거해 대원들이 최대 18시간 교대로 근무하도록 하고 일부 개인 휴가 신청도 보류하며 인력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 전철도 인력 부족으로 연말 운행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는 26일 트위터를 통해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운행 편수를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운행 감축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며 평상시보다 전철 대기 시간이 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시티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에서 16일 일주일간 기관사 영무원을 비롯한 직원 169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지난 2주 전 확진자 66명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뉴욕시 버스의 경우도 같은 이유로 야간버스 운행의 상당수가 취소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들도 마찬가지로 인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뉴욕주 간호사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맨해튼 모닝사이드 웨스트 병원의 간호사는 지난 10개월간 200명가량 줄어 4,4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4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에 걸렸어도 증상을 보이지 않는 필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격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5일로 축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여선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독감 환자까지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독감 백신 접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일주일 동안 모두 4,500여 명이 독감에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이후 독감 환자가 늘고 있는데 이달 들어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겁니다. 독감 증세는 백신 접종자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보이는 돌파 감염 증세와 비슷합니다. 고열과 함께 기침이 나오고 오한이 이어지기 때문에 언뜻 증세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신체 이상이 감지될 경우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독감과 함께 걸리지 않기 위해 독감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강도 폭행 용의자를 향한 경찰의 총격에 10대 소녀가 사망했습니다. 유족 측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는데요. 경찰의 총기 남용에 대한 비난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경찰이 공개한 강도 폭행 사건 당시 바디캠 영상입니다. 통로 끝에서 용의자와 마주친 순간 경찰은 곧바로 3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벽 뒤 드레싱룸에 대피해 있던 14살 소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총이 없었고 떨어져 있던 용의자를 향해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있던 실내에서 총격을 가한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을까? 여론이 악화되면서 가주 법무부까지 나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족 측의 추가 증언도 나왔습니다. 경찰이 쓰러진 딸을 안고 울고 있는 엄마를 드레싱룸에서 내보낸 뒤 이렇다 할 응급 조치 없이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What would you want if your baby was killed in this manner? We should not have to sacrifice innocent life in the name of safety when it was foreseeable. 현재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서는 억울한 소녀의 죽음을 위로하고 경찰을 향한 사법 정의를 촉구하는 기금 모금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미 전역에서 일었던 경찰 개혁의 목소리는 다시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LA를 비롯한 각 지역 시정부들이 대규모 시위 이후 삭감했던 경찰 예산을 최근 다시 늘리기 시작한 것도 여론의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올 한 해 LAPD 경찰의 총격은 모두 38건, 이 중 1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2년간의 집계보다 훨씬 많은 것입니다.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생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장에서 경찰의 총기 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어느덧 2021년 한 해도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한인사회의 주요 소식들을 박시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가 절정에 달했던 올 1월, 정부의 치안 예산 삭감으로 결정된 올림픽 경찰서 폐쇄 방침은 한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한인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결국 올림픽 경찰서 폐쇄안은 번복됐습니다. 올 2월 코리아타운에서 한인 2세가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등 아시아 혐오 범죄가 전국에서 일어났는데요. 하지만 더 이상 아시안들은 피해자로 남을 수 없었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 인권단체들은 LA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혐오 범죄 근절을 위한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인타운의 한 스파에 트랜스젠더 남성이 여탕에 출입해 논란이 빚어지며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시위는 폭력으로 번져 여러 명이 부상당하는 등 유혈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트랜스젠더가 성범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하던 흥사단 본부가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부지를 매입한 중국계 회사가 본부를 허물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한인들은 이곳을 사적지로 만들기 위해 공청회를 여는 등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사적지 지정 여부는 내년 2월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4개로 나눠졌던 한인타운의 선거구가 하나로 좁혀지며 단일화에 성공했습니다. 한인사회에서는 선거구 단일화를 위해 비영리 단체들이 연합해 태스크포스를 결성하고 노력한 결과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또 한 명의 한인 시의원을 기대해봅니다. 미스 아메리카 대회 100년 만에 처음으로 한인 엠마 브로일스가 선발됐습니다. 백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둔 알래스카 출신의 한국계 3세로 지금은 애리조나 주립대 학생입니다. 엠마 브로일스는 이번 우승으로 장학금 10만 달러를 거머쥐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연말을 맞아 한인 공공기관들도 일제히 휴무에 들어갑니다. LA 총영사관은 오는 31일 연말 휴무에 돌입하며 주말을 지나 내년 3일부터 정상 업무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당직 영사 근무를 이어가며 장례 등 긴급한 상황에 따라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회도 오는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연말 휴무에 들어가 내년 1월 3일부터 정상 근무를 시작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백신 접종이나 정부 지원금 신청 상담 등 모든 민원 업무가 중단됩니다. 이 밖에 이유케어 클리닉은 내일부터, 가정상담소와 KYCC는 31일부터 업무를 중단합니다. KBS 아메리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